경기도의 입지 좋은 정말 요지입니다. 그 지역의 건물을 내 돈, 여러분들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인수 가격이 1,000만 원을 주고 사서 100배를 딱 먹으려고 했던 사람의 제가 오늘 사례를, 이런 최후를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 요지, 지역까지 제가 밝힐 수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분이 제가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제가 어떤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실제 얘기를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가구 건물이라고 그러죠. 원룸.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거. 이 조금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가 있고 이런 주차 법상에서 막 이렇게 요즘에 규제가 강화된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 반지하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반지하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차법이 없다 보니까 바로 필로티가 없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어진 이런 건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건물을 투자를 한 이유는 바로 여기를 통해서 내가 월세 수익을 받아서 이런 용도가 아니고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기 전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버티고 있다가 구역이 지정되면 그때 가서 재개발 노리고 이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 여러 군데 그 지역 중에 하나의 그런 다가구 건물을 매수를 했는데 경매도 공부를 해서 보고 금매도 공부해보고 막 하다가 도저히 괜찮은 다가구 원룸 건물이 통해서 나오지도 않고 상당히 이렇게 각각 이런 다가구에 보면 이런 각 집들이 많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명도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금매로 나온 것들을 매수하고 최소한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몇천만 원 단위로 건물 하나를 그냥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금매가 나오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그런 매물이 나와서 매수를 하게 됐다. 말씀드린 대로 1층, 2층, 3층이 이렇게 지하까지 있는데 위에는 그 위에 있는 세대수를 전부 다 올 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가격이 건물 통째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다 전세로 맞춰져 있고 밑에가 반지하도 방이 작은 게 아닌데 여기는 지금 비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그냥 1,000만 원으로 인수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보증금으로 돌렸기 때문인 거죠. 건물에 근데 이분이 얘기해서 하시는 말씀이 건물 그 지하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막 물이 샌다는 거죠. 비가 올 때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가 쓸고 위치도 근데 이 건물에 있는 위치가 이런 평평한 이런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바위라 그러죠. 이렇게 고도가 높게 한참 위에 버스 내려가지고 막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저 위에 버스터미널 거리가 있고 지하철하고는 멀고 그래서 이 반지하 있죠. 여기 반지하 지금 공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막 물도 새고 곰팡이도 있다 보니까 반지하야 월세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려 한다. 다코스님은 그런 여러 가지 막 세놓은 경험도 많고 공실대세 노하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나 좀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공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누수되거나 이렇게 곰팡이 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되면 먼저 이런 걸 해결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해서 공실을 채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분이 거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될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는데 본인 목표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죠, 건물을. 근데 나중에 재개발 구역이 딱 지정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되면서 팔고 나서 이렇게 그쪽으로 개발되면 나는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10억. 100배죠, 여러분들, 100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정도 다가구를 매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오래돼서 여러 가지 고장난 것도 많고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저는 제 지인이나 누가 제 가족들이 다가구나 원룸 투자한다 그러면 전 정말 도시락 싸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띠용 그랬죠. 띠용. 제가 그분을 처음 봤는데도 아니 남들은 그러면 수십억 강남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을 왜 사는 것이겠냐. 그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시드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파트, 확실한 투자 가치성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1급지 대장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말씀하신 그분 있죠. 근데 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수 가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세대가 전세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다가구를 본인이 원해서 부동산에 말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내가 인수 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매물 위주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나오면 소개해달라. 그렇지 하지 않았냐. 왜? 돈이 없으니까. 지금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레버리지의 정말 레버리지 할아버지 끝판왕이죠. 레버리지의 극한의 레버리지. 왜냐하면 전부 다 전세금에 그걸 껴서 본인이 샀기 때문에 내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게 거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건물 사는데 내 돈 1,000만 원 들었는데 올 전세로 세팅했다? 그것도 다가구 지금 시기에
빌라 왕이다, 전세 사기다, 막 깡통 전세다. 지금 이런 다가구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빌라가 전세 놓기가 얼마나 힘든데 올 전세? 이게 세입자분들이 보증보험 이런 거 제대로 가능한 건가? 혹시나 위에 있는 가구들 있죠. 올 전세 세팅된 이런 금액들 인수금이 적게 들어가지고 본인한테 매수할 때는 정말 좋았죠. 근데 잘 되면 수익률이 정말 높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전세 가격이 시세 대비 혹시나 최근에 많이 조정되다 보니까 위에 있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오래 사실 건지 아니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나갈 건지, 그리고 전세 수요가 충분히 있는 위치인지.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이런 교통편도 안 좋고 고바위에다가 버스터미널도 멀고 지하철 없고 주변에, 근데도 오래된 건물이고 전세 수요가 있을까 여기가? 혹시나 이런 상세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본인도 재개발 구역 지정되기 전에 10년 이상 본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전세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줄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한 게 맞으시냐.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걱정했던 것들 있죠. 아, 다가구가 오래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쳐달라고 하네요. 이게 막 힘드네요. 수리하는 게 지하 1층으로 지금 막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쓸고, 아, 이거 막 신경 쓸 게 많고 막 뜯어 말고 싶다 하는데, 저라면 물 새고 곰팡이 막 반지 안 나가고 막 월세 안 빠지고 그런 거 있죠. 관리 힘들고 이런 것보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추후에 발생될 것들, 이분이 여유자금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이분들이 전세 나가고 나서 바로 안 들어오면 아파트처럼 그 전세금을 내줄 시드자금이, 여유자금이 있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극한의 할아버지의 그런 레버리지를 껴서 건물을 매수하신 거 아니냐고요. 이게 더 위험하고 더 걱정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극한의 레버리지, 전세 레버리지를 끼고 건물을 매수했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그 거래한 지역의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야, 이거 1,000만 원으로, 야, 당신 그거 원하는 매물 나왔어, 이거 해서 와가지고 매수하세요라고 이렇게 공인중개를 했죠.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도 곧 되고 막 곧 이제 몇 년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막 뭐 시세차익이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그분이 사지 않았을까요? 10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냐 없냐, 전세금을 내줄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는 갖추고 내가 있냐 없냐, 계속 수리 유지 보수할 능력이나 내가 그런 어느 정도 레벨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모두 다 따져보고 저는 투자를 했었어야 됐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 요즘에 그냥 유튜버 같은데 조금이라도 검색하면 아, 이렇게 막 다 나오는데, 이런 다가구 뭐 주의해라 뭐 해라 그런 거 있죠. 아니면 상담이라도 좀 받고 계약서 쓰고 매수를 하고 명의전 했었으면 아,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을 건데, 이분이 처음에 조금 밝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시나요? 너무 힘들어. 뭐 요즘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야, 누수도 되고 곰팡이도 내가 해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 표정이 밝았단 말입니다. 왜? 1,000만 원으로 곧 본인 피셜에는 10년 안에 재개발이 구역이 지정될 것 같은 그런 것은 정말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정말 수익률 엄청난 100배 수익률 할 것을 내가 정말 잘 잡았다라고 해서 힘들다는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끝나고 나니까 이거 갑자기 급속하게 어두워지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얼마 안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모든 투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안 만큼 그런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저는 안목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모르면, 확신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게, 그 물건을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감당 못하는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에도 저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사례들을 잘 곱씹어 보시면서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런 게 내가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리스크를 내가 다 안고 내가 저 몇 년간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라고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